근데 케레이 트 하고 붙이면 케레이 들 이렇게 되면 케레이 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자흐에서는 트가 아니라 다르입니다. 우리나라는 들, 카자흐는 다르. 뭔가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케레일레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뭐다? 케레이 들. 그래서 케레이 족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명칭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어가는 뭐다? 여기 불이야까지 갑니다. 불위, 불휘, 부여 다 이 불이랑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부리아트족 몽골 사람들이 맨날 한국 사람 보면 그래요. 너희들 부리아트의 코리족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 나오는 코리족. 고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부여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다 그러죠? 부리아트도 4개 부족이에요. 볼가드, 코리, 예하리드, 훈고돌. 네. 이 볼가드는 나중에 불가리아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쭉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부여의 마가, 우가, 구가, 저가처럼 4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부리아트에서 그대로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는 거로 봤을 때 이 부리아트와 부여는 같은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리고 원래 부여족들이 살았던 위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주가 아니라 좀 더 서쪽인 북서쪽인 바이칼 근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쪽 사람들이. 네. 자, 요것도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 증언을 한, 요건 제가 몽골대학교에서 지도 교수, 바야삭 교수인데, 요때도 여기 요 분인데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분이 부리아트 교수예요. 부리아트족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솔롱고순? 이게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원래 부리아트 코리족에서 갈라나간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바이카로스 갔을 때도 바이카로스에 있던 부리아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인터뷰를 땄어요. 이거 그냥 제가 사진만 급하게 찍어서 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잘 나온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늑대를 왜 신성시여기냐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시나 전설입니다. 네, 늑대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근데 로마 신화랑 똑같죠. 로마의 로물루스, 레물루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인이 아니에요. 에트루스칸이라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넘어온 유목민족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에트루스칸, 로마 문화는 닮아 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카이저. 그 이름 어디서 온 거예요? 중앙아시아인의 이름이에요. 네. 시저는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의 이름입니다. 카이사르라 부르죠? 카이사르란 이름이 뭐로 불립니까? 그게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게세르라고 불립니다. 게세르, 게제르, 카이저, 카이사르, 카사르 등등등등으로 불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라에 들어와서 거서간이 됩니다. 게세르한이 한국에서 거서간이 돼요. 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고 여기도 보면 늑대랑 같이 있는 그림들, 그리고 늑대 전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앙아시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 늑대 전사 얘기할 때 항상 달과 늑대가 같이 나옵니다. 태양과 늑대가 나오는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늘 달과 늑대가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태양과 달은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고대인들은. 이 둘이 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빠랑 엄마가 잠자리를 갖는 거라니까. 그러면 애를 임신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임신할까요? 오늘날은 태양신이 남성화가 돼서 태양을 남성성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태양은 여성성입니다. 고대에는. 달이 남자고 태양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식을 하고 달이 떠나면,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태양이 임신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태양 주변으로 금성이 보이잖아. 그래서 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태양이고 엄마가 잉태에서 난 게 금성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천자. 그래서 몽골에서 결혼할 때도 결혼을 할 때 저도 우리에게 반지를 꼈지만 남자가 은반지, 여자가 금반지입니다. 왜? 금은 태양을 상징하고 은은 달을 상징해요. 따라서 남자는 금을 가지면 안 돼. 은이지. 근데 그러면 이러한 전통이 지금 몽골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도 결혼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달랐을까? 똑같죠.
경주 황남대청에서 그 부부 무덤으로 발견됐죠. 이 황남대청 2개 있는 거. 하나는 남편, 하나는 부인이었어요. 거기서 금관과 은관이 발견됐습니다. 금관 누구 거였어요? 여자 거잖아. 남자 거 아니잖아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관이 남자 거였습니다. 유목민족 전통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늑대 전사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늑대는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남자, 그럼 뭐 태양. 근데 그거는 옛날 때는 아니었어요. 옛날 때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달 자체가 이렇게 꼬부라진 게 이 칼 모양하고 닮았고, 강력한 전사가 늑대 전사에서 밤, 이걸 상징했어요. 이게 나중에 서양에 들어가서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변하는 늑대 소년 이야기였죠. 그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스키타이족들이 무진장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달에 맞춰서 우리가 음력 달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에 맞춰서 움직이고 보름달 뜨면 모닥불 펴놓고 막 이런 늑대 가지고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아메리칸 인디안처럼 재래의식을 하고 하니까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이 보름달만 뜨면 늑대로 변한다고 한 거예요. 왜? 무지막지하게 싸움을 잘하고 막 그러니까 공포심에. 그래서 늑대 그 전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늑대 인간은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이런 전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탱글이라는 소리죠. 네, 늑대 항상 같이 나와요. 남성성을 가져요. 달과 늑대는 남성성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늑대 머리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왜? 우리는 아시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부여의 이름은 늑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재수없게 부여가 늑대 이름이에요? 막 이러는데 늑대라고 하면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대 유목민의 전통과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식 농경 문화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원래 중국인들이 유목민족 싫어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봐서 우리가 이제 늑대하면 재수없어 그런 거지, 원래 우리가 유목민일 때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했던 거라고. 지금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는 거는 그 고구려가 이제 건국할 때 연호가 다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고토수복의 의미를 쓰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 연호입니다. 연호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개념일까요? 이게 여태까지 고대의 그 왕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현재. 근데 일본을 보면 어떻습니까? 쇼와, 해세, 뭐 요즘은 레와라 부르죠? 이거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시간입니다. 국가 연호를 만들 땐 시간의 개념으로 써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구려 연호인 다물도 분명히 시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연호기 때문에 그래요. 연호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두망루를 뭐 세웠다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추정한 결과는 뭐다? 투무르입니다. 철이에요. 에? 그럼 왜 국가 연호와 철이 왜 나올까 하잖아요. 우리가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집니다. 1년 365일. 근데 이게 다시 또 태양이 황도 12궁을 2160년 주기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약 25,960년이 되면 한 바퀴를 돌아요. 이거를 대주기라 그래요. 360을 도는 건 소주기, 이건 대주기. 근데 이 대주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게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철기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였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동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무슨 시대를 거낸다? 철의 시대. 지금 우리는 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00년 더 살면 철기 시대를 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황금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이비 종교 자체 보면 골든 에이지, 막 골든 다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서양에서도 이것과 관련했습니다. 철의 시대가 끝내고 황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운동철, 금운동철. 따라서 고구려가 건국됐던 시기가 철의 시대의 초입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물, 즉 티무르라는 연호를 쓴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 연호는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청동기 시대 이전에 은의 시대가 있었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순서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고대에 금의 인간이 있었고 은의 인간이 있었고 동의 인간이 있었고 철의 인간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철의 인간이다라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다 시간의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호기 때문에 저는 다물은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뭐 되찾는다, 다 따먹는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거 현대한국어잖아요. 현대한국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에 붙이긴 어렵고 연호는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철의 시대인 티무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비문에 보면 이제 고구려 비문에 비류 계곡에 홀본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류란 이름은 또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늑대입니다. 여기 써놨죠? 네. 그랬고 홀본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졸본입니다. 졸본. 고구려가 졸본부였죠? 처음에는. 그러면 홀본은 졸본이에요. 그러면 홀본과 졸본이 왜 같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찾게 된 게 일종의 제가 한국판 로제타석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이라는 국가 명칭이었어요. 조선. 예, 조선이라는 국가 명칭은 우리는 조선이라 발음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발음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은 조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지의 한자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는 조선, 일본은 조센, 그 다음에 중국은 차오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벌써 발음이 뭔가 비스무리하지만 약간씩 다르죠. 근데 저 당시에 한자를 각자 민족마다 다르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중국인이 만든 게 아니라 동이족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한자를 만들어 쓰면서 민족별로 다른 발음으로 썼어요. 베트남도 한자 쓰지만 베트남은 베트남식 한자 발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한자 발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읒, 이응, 리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본은 졸본이라는 것만 일단 얘기할게요. 뒤에 제가 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리왕, 즉 유리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리왕이란 이름도 뭐 여자들은 유리란 이름을 쓰긴 쓰죠. 하지만 남자들이 쓰기는 좀 애매한 이름이죠. 이 이름은 뭐에서 왔을 건가요? 누르입니다. 누르. 네. 일본 표기를 보면 유리왕을 누리왕이라 그래요. 유리라 안 하고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읒, 리을, 이응이 왔다 갔다 하는 발음 규칙 때문에 유리왕이 누리라도 불리는데 이 누르라고 하면 많아요. 누르하치서부터 누르잔, 누를란 뭐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에 누르란 이름을 쓴 사람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면 매치가 돼요. 아, 유리왕 이름이라는 게 누르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누르가 뭐냐면요. 한국말에 온 누리 할 때 누리입니다. 빛이에요. 이게 햇살이 퍼져나가는 거. 빛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것도 중앙아시아어랑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대주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1대 주몽왕의 이름은 몽골 이름이 보인다고 했죠. 철먼. 2대 유리왕의 이름은 고대 투르크어 계통의 이름 누르하치, 뭐 누를란, 누르잔 등 누르 같은 이름이 보인다고 했죠. 그럼 3대 고구려 왕의 이름은 어떨까요? 대무신왕. 대주류왕이라고 그러는데 대무신. 이거 태무진 아닙니까? 태무진. 옛날 징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 네. 아버지가 잡은 적장의 이름이 태무진이라서 애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적장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이런 이야기 있죠? 대무신왕의 이름은 태무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몽골 이름이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고구려 왕들의 이름에서 몽골 이름들이 자꾸 나타나지? 여기에 제가 의문을 품은 거예요. 왜 그럴까? 특이하네. 자, 그리고 121년에 이거 삼국사기죠. 고구려가 후한과 충돌할 때 부여왕자 위구태가 현도성을 침공한 고구려의 군사를 공격하여 현도성을 구원한다. 고구려 왕의 이름이 위구태네? 어디 있어요? 여기 위구태. 한자 표기인데 이거 분명히 음차문자겠죠? 그건 이 위구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원래 발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오고타이. 징기스칸이 건설했던 4한국 중에 하나가 오고타이 한국 있죠? 오고타이가 위구태죠. 한자 표기로 하면은. 자, 오고타이를 그러면 12세기 한자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우코타이. 네.
이렇게 써놓고서 오고타이라고 발음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왜 저타이? 위구태. 오고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부여왕의 이름에서 왜 몽골 이름이 나타나? 그렇죠? 부여에서 고구려가 갈라져 나갔다고 했죠. 둘은 혈족기관입니다. 몽골의 부리아트족과 몽골족은 형제지간입니다. 어때요? 원래 부리아트가 먼저고 그 다음 몽골족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어때요? 순서도 똑같아. 근데 언어는 어떻게 나간다? 몽골어 발음 계통으로 나가고 있다.